안녕하십니까. 제일반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이고요.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MFC의 61번째 동영상으로 시클 자습서 40번째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Asynchronous Error, Kernel Queries, Workgroup Size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데요. 제가 데이터 패러럴 C++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해결을 못했던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러 핸들링에서 여기 보면 asynchronous 에러가 있어요. 이 asynchronous 에러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이게 언제 asynchronous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커널에서는 exceptional throw를 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에서 커널 코드가 호스트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데 디바이스 커널에서는 exceptional throw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asynchronous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요. 디바이스 커널에서는 exceptional throw 할 수 없는 거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asynchronous error handling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이 asynchronous error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커널을 만들었는데 커널이 가끔 크래시 돼요. 오류 메시지 없이 크래시 되는데 크래시 되는 원인 중에 제가 의심했던 게 워크 사이즈 때문에 크래시 될 거라고 의심은 했어요. 근데 그 워크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시위장에 보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디바이스 퀘리 이렇게 갖고 여기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 맥스 워크 그룹 사이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맥스 워크 그룹 사이즈 이거를 이용해서 커널을 만들면 제 커널이 크래시가 돼요. 크래시가 되는데 오류 메시지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 커널 퀘리였어요. 여기에서 커널의 워크그룹 사이즈를 알아내면 시클 커널이 크래시 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워크그룹 사이즈를 알아내려고 이 챕터 12를 굉장히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이 챕터 12에 커널 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빈약해요.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예제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알아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구글을 엄청 뒤졌는데요. 이 코드플레이는 시클에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회사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라 시클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 한 목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인텔 데이터 패러럴 C++도 이 코드플레이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구글을 검색하다가 이 링크를 발견했고요. 코드플레이 소프트웨어 컴퓨트 CPP SDK에서 여기서 제가 샘플 코드를 다운받았어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이 속에 샘플즈가 있고요. 여러 샘플 중에 몬테칼로 파이 계산 이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내용을 읽어보면 example of Monte Carlo Pi approximation algorithm in SQL 그러니까 SQL로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해서 파일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설명이 demonstrate how to query maximum number of work item in a workgroup 워크그룹 내에서 최대 워크 아이템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그것을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크래시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을 가지고 오늘 빌드를 해봤는데요. 이거 빌드하면서 asynchronous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 내 코드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뭔가 모르면 책을 읽어도 이해 안 되고 아무리 읽어도 진짜 많이 뒤져봐도 내용이 파악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저는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뭘 모르는지만 알면 제 경험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결국 해결하게 되거든요. 제가 또 9장인데요. 석그룹에서 이 석그룹이 SIMD거든요. SIMD를 석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Exchange Data Within Subgroup, 석그룹 내에서 데이터 교환,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브로드캐스트니 뭐 기타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석그룹에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가 콜렉티브 펑션인데요. 이 콜렉티브 펑션에는 브로드캐스트도 있고 여기 브로드캐스트도 있고 보츠라 그래갖고 any of, all of, 그 다음에 셔플 함수도 있습니다. 여기 셔플 함수가 몇 개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셔플이 있고 또는 셔플 업, 셔플 다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의 사용법이 이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셔플 오아도 있고요. 이런 함수가 인트린직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어셈블러로 되어 있는데 C 언어에서 또는 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트린직 함수예요. SIMD에 대한 어셈블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샘플 코드만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샘플 코드가 없어요. 말로만 설명되어 있고 예제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알아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결하면 이 책에서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렉티브 함수, 브로드캐스트, 보트, 셔플 이런 거 사용법만 알면 이 책은 이제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언젠가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의 경험으로 말할 때 대부분 맞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파일 explore에서 이 파일을 복사하여 작업 폴더에 새로운 폴더 061 work group size 이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작업 폴더에서 61번 폴더 이 파일을 엽니다. 컨트롤 B 하고요. 일단 이 파일이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인텔 데이터 패러럴 C++ 컴파일러를 열고요. dp cpp qsed C++20 ehsc 이 옵션 꼭 줘야 하고요. 몬트 carlo py.cpp o d.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요. 빌드가 안됩니다. kernel workgroup is deprecated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SQL 2020 deprecated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워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러가 나왔는데요. expected semicolon after expression program context 이 프로그램 컨텍스트가요. SQL 1.2.1에서 지원되는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인텔 데이터 패러럴 C++ 컴파일러거든요. 여기에서는 옵션을 좀 더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SQL을 포함시키기 전에요. SQL internal API 이 옵션을 줘야 합니다. 이 옵션을 주고 CLS 다시 빌드 합니다. 역시 에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No matching function call to object of type constant Monte Carlo py kernel 여기에서 constant가 중요한데요. 이 constant가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이 연산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연산자를요 constant로 바꿔야 되고 이게 constant가 되면 여기에 이런 멤버 함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멤버 함수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멤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뮤터블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m 포인트니 m result ptr이니 m
local result ptr 이런 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 result ptr 이거를 mutable을 앞에 붙여줘야 이 함수 자체가 constant 함수이기 때문에 constant 함수에서 m result ptr 이 멤버를 변경하려면 mutable 키워드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지우고 다시 빌드합니다. 이번에는 빌드가 되었거든요. 빌드가 되었어요. 빌드가 되었는데 이 deprecated warning이 나왔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보면 kernel group is deprecated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 옵션을 빼야 됩니다. 이걸 복사했어요. 다시 빌드를 하는데 여기다 붙여 넣고요. no 이렇게 수정해서 빌드 합니다. 다시 빌드가 되었고요.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맨 위에다가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빌드 할 때 이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실행을 해보는데요. d.exe 이 파일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selected Intel Graphics on Platform Intel Level 0 저희 CPU에 포함되어 있는 CPU에 인베드 되어 있는 인텔 그래픽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Maximum Workgroup Size per Class on Device 160 그러니까 최대 워크그룹 사이즈가 16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L Invalid Workgroup Size 워크그룹 사이즈가 160개를 초과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코드에서 이게 워크그룹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2의 10제곱입니다 2의 10제곱이 약 1024 정도 되거든요. 그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6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2의 6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지우고 다시 빌드합니다. CLSD 이렇게 하면 이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근사값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제가 이 파일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게 maximum number of work item인데요. 그러니까 워크 그룹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워크 그룹에서 허용되는 워크 아이템의 최대 개수를 제가 알아내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get best work group size 이 함수가 워크 그룹 크기를 여기서 알아내는데요. 커널을 이용해서 get workgroup info에서 커널 workgroup, workgroup size 이 스위치를 줘서 디바이스의 그러니까 GPU 디바이스겠죠? GPU 디바이스의 커널 워크그룹 사이즈를 알아내는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다가 여기 했어요. 몬테칼로 파이 커널 이게 커널 클래스예요. 여기 팝업 창을 보세요. 몬테칼로 파이 커널이고요. 여기에서 get 커널을 하는데 여기에서 asynchronous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면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disable 할 거예요. disable. Ctrl K, Ctrl C 해서 다시 빌드를 하고요. CLS D 이렇게 보면 SQL exception quote, native API failed, native API returns. native API가 OpenCL API를 말하는 것 같아요. 커널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disable 했는데 지금 오류 메시지는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면 빌드는 돼요. 그런데 런타임에 native API failed, SQL exception quote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고, 이거를 다시 enable 하잖아요. 이거는 뒤에 있는 코드입니다. 뒤에 이걸 다시 enable 하고, 이거는 disable 돼야 하고요. 다시 빌드해서 D 이렇게 실행해보면 실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disable 하면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이게 먼저 실행이 되는데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 코드 라인과 이 코드 라인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asynchronous error예요. 이런 asynchronous error 핸들링을 이용하려면요, 이 메인 함수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서 Q를 정의할 때 이거는 디폴트 셀렉터, 그리고 이 부분에 람다를 제공하는데 이게 asynchronous error 핸들러입니다. Q를 정의할 때 asynchronous error 핸들러를 제공하면 커맨드 그룹 함수 내에서 이 부분에서 또는 커널과 관련된 SQL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비동기적으로 exception이 발생합니다.